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산업군에서 확산하면서 건설업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원의 이동이 많은 만큼 네트워크 보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안랩과 함께 DLENC 구축 사례를 통한 건설사 네트워크 보안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안랩에서 임진우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랩에서 방화벽 제품인 트러스가드의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건설업 고객사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신 저희 IPsec VPN 기능에 L2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가미된 그런 기능을 작년에 DLENC 구대림산업이죠. DLENC 구축 사례를 통해서 해당 기능의 여러 가지 특장점들과 효과, 기대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발표가 끝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랩이 전하는 건설사 네트워크 보안 방안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화벽 제품인 안랩 트러스가드의 IPsec VPN, L2 필터링이 가미된 VPN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크게 차례는 작년에 저희가 DLENC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민했던 도전 과제들, 그리고 그걸 해결했던 기능의 특장점들과 도입 효과, 그리고 DLENC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축이 됐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사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당 기능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DLENC와 같이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고 지점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데 이 지점의 종류가 크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지사의 개념의 지점 사무소들이 있고요. 이런 지점들은 그냥 어떤 빌딩에 고정된 위치에 그냥 존재하는 일반적인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이다 보니까 건설 현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현장 사무소 또는 모델하우스 이런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건설업 특유의 지점 사무소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사라졌다가 생겼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나 인원들의 이동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지점 사무소 개수에 비해서 전국 각지에 건설 현장 같은 것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보안이나 네트워크 관련 관리자 또는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지점들에 대한 보안 구축, 적용, 운영과 관리에 대한 복잡성들을 제거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랩에서는 DLENC와 가장 큰 고민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점의 보안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할 때 몇 가지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사와 지점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IPsec VP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본사 지점 연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Psec VPN 솔루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단일 제품으로 이렇게 일체형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벽 제품은 IP 주소 기반으로 패킷을 필터링하는 요 기능이 핵심 기능이다 보니까 IP 주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3에 해당되는 기능인데,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는 IP 주소 기반으로 제어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화벽 내부에 단말들이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를 사용하거나, 유동 IP를 사용하면 IP가 아무래도 계속 바뀌게 되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패킷 필터링을 제공하는 방화벽 입장에서는 제어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기보다는 IP 주소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단말 그 자체를 가지고 제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DLENC에서 저희 안내과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방화벽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이 좀 컸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보편화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의 일부분을 사용자 기반 제어나 디바이스 기반 제어와 같은 차세대 기능을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데, 이러한 차세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용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충분히 보안에 대한 커버리지가 가능한데, 뭐 협력사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건설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그 특정 지을 수 없는 사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세대 방화벽의 사용자 기반 제어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반 제어 그리고 디바이스 기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윈도우라든지 일반 리눅스,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OS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에 있는 뭐 iOS나 안드로이드 이런 OS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뭐 인터넷을 실행하는 기기들이 이런 그 기기들뿐만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복합기라든지 인터넷 전화기 아니면 뭐 CCTV 또는 뭐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출입 인증에 활용되는 어떤 뭐 솔루션,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방화벽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OS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DLENC에서도 그러한 단말들에 대해서까지 제어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DLENC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솔루션이, 그래서 이제 본지점 구성에 대해서는 IPsec VPN으로 VPN 솔루션을 사용을 하셨고,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단말 기반의 제어에 대해서는 L2 기반의 제어를 하는 별도의 솔루션을, 보안 솔루션을 함께 도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루션 자체가 최소 두 종류가 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의 복잡성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 이제 보안 담당자 분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운영 담당자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랩과 크게 고민한 부분이 이런 두 가지 솔루션이 아닌 단일 솔루션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L2와 L3를 같이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기존보다 편리한 그런 솔루션을 DLENC에서 저희 안랩에 요청을 주셨고, 그래서 오랜 기간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DLENC에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 기능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그 L2와 L3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네, 보통 L2 제어 솔루션과 L3 제어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제 제어하는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전용 제품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국내 방화벽들을 보면은 IPMAC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기본 기능에서 IP와 MAC 주소의 페어를 가지고 네. MAC 주소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기능을 대부분의 방화벽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IPMAC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IP가 어떤 MAC일 때만 허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DLENC와 함께 추가한 기능은 IP 주소 무관하게 완전히 순수하게 L2 기반인 MAC 주소만 가지고 어떤 맥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은 컨셉에서 다른 부분이 있고, 예. 기존에는 없었던 좀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만드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DLENC와 이 사업은 언제 좀 추진이 됐었던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DLENC 담당자분들과 첫 미팅했던 거는 재작년
가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좀 거의 한 6개월 정도 가량 DLENC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신지 구체화를 저희와 계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필요하신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화를 다 끝내고 이후에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해당 기능을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면서 실제 DLENC의 구축이 완료됐던 시점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1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1년가량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 지 아직 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계속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DLENC와 VPN, L2 필터링 VPN을 구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점에 있어서 특히 현장사무소와 같은 건설업 지점 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기능을 반영을 해야 될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고 크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가 단말, 다시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인가 단말로 관리되고 있는 맥주소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인가된 단말들에 대해서 특정 지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을 가더라도 인가 단말에 대해서는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꼭지로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인가 단말이 있다면 당연히 비인가 단말도 있을 텐데 이런 비인가 단말들은 기본적으로는 트래픽을 차단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또는 임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허용을 해줘야 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운영자 또는 관리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빠르고 편리하게 이러한 비인가 단말들에 대해서 임시 허용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비인가 단말들에 대한 접속 이력이 어땠거나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한 가시성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PC나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능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뭐 IP 전화기라든지 CCTV, 복각기 같은 그냥 일반적인 IoT 기기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사용자가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사용하는 OS도 PC나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에이전트가 구축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기들도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랩 트러스가드에서 VPN 기능에 추가로 L2 필터링이라는 기능을 반영을 해서 요 4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을 반영을 했고 각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인가된 단말들에 대해 특정 지점이 아닌 모든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DLENC의 저희 제품이 구축했던 구축 사례의 구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DLENC 본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쪽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현장 사무소와 같은 지점 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DLENC 본사에는 허용해야 되는 단말들에 대한 전체 단말들에 대한 맥 주소 리스트가 MS AD 서버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맥 주소를 가지고 저희 방화벽 제품 말고 저희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안랩 TMS라고 하는 통합 관리 제품을 통해서 그 인가 단말들에 대한 맥 주소 리스트 전체를 받아와서 저희 TMS가 전국 각지에 있는 지점들 방한 VPN 지점 장기에 다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A라는 직원분이 이미 그 A 직원분의 노트북은 인가된 단말로 본사 AD 서버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정보들이 전국의 모든 지점들에 업데이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A 직원분이 뭐 A라는 지점에 가서
트래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주도 쪽에 또 다른 B라는 지점에 가서 사용하시거나 어차피 단말 기준의 제어이고 그 단말은 인가 단말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 단말에 대해 모든 지점에서 사용 가능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비인가 단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이제 편리하고 운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비인가 단말 소유자 입장에서도 내가 빨리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허용 처리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L/ENC 분들과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단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비인가 단말을 가지고 웹 접속을 시도했을 때 이런 이제 차단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단 페이지는 뭐 요새 이제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HTTP로 이제 기능 제공을 하는 웹사이트는 거의 없죠. 대부분 HTTPS를 지원하는데 저희 안랩 트러스트가드에서는 HTTP든 HTTPS든 상관없이 모든 웹 트래픽에 대해서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단 페이지 리다이렉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차단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그 해당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한 단말의 IP 주소와 맥 주소 그리고 그 단말의 뭐 호스트명이나 차단된 시간 같은 이제 부가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액션에 대해서 각각 이제 별도의 저희의 차단 로그 아이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말이 언제 어떤 IP를 가지고 이런 웹 접속 시도를 했는지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를 기반으로 본사 쪽에 있는 관리자분 또는 현장에 있는 현장 사무소에 계신 분들 그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본사 쪽이라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 제품인 TMS를 통해서 이러한 단말에 대해서 허용 요청을 받으신 후에 로그 기반으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임시 허용이 가능하시고 본사 쪽이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이제 더 급하게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현장 사무소에도 저희 VPN 지점 장비인 안랩 트러스트가드 장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제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셔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원클릭으로 그 해당 단말에 대해서 임시 허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임시 허용을 할 때 뭐 관리자분들이 원하는 특정 기간 또는 아니면 하루가 채 안 되게 일정 시간 동안만 허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허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 트러스트가드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맥 주소에 대해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해당 단말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보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PC나 모바일 기기들이 아닌 IoT 기기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없이 단말이 제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L2 필터링 기능 자체가 일반적인 L2 보안 솔루션들에서 에이전트 기반으로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 저희 안랩 트러스트가드에 반영한 기능은 L2 필터링 기능은 에이전트가 아예 필요 없는 형태로 기능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IoT 기기들의 맥 주소가 인가된 단말로 본사 AD 서버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러한 단말들은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근데 그 인가 단말이 아닌 IoT 단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이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DL/EN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제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IT 기기들이 예를 들면 뭐 복합기라고 한다면 복합기 제조사 뭐 적게는 1개, 뭐 종류가 많아봤자 2종류 정도의 업체에 기기들을 주로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복합기의 개수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많은 복합기들을 다 하나하나 개별 맥들을 등록을 해서 본사 AD 서버에 업데이트를 해서 인가 단말로 관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동일 제조사라면 맥 주소 특성상
OUI라고 하는 제조사 기반 일종의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OUI 주소 기반으로도 허용 차단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DLENC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는 개별 맥 주소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제조사에서 생산된 모든 단말에 대해 하나의 주소로 제어가 가능한 OUI 주소를 기반으로도 해당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전국 100여 개 지점에 뭐 A라는 동일한 제조사의 복합키를 쓴다. 그리고 그 복합키는 당연히 네트워크 접근이 허용이 돼야 되는 단말이다. 라고 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100개에 대한 복합키 주소를 다 등록해야겠지만 그 복합키에 그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OUI 주소 하나만 등록함으로써 100여 개 모든 지점에 대한 해당 복합키들이 다 인가된 단말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관련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DLENC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 그 단말 제어가 이제 뭐 인가, 비인가,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에이전트 없이 단말을 제어할 수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 뭐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건설사 네트워크 보안 고려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네. 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마침 다음에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그 핵심 기능들은 DLENC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한 핵심 기능들은 철저하게 반영을 했고, 그 밖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해당 솔루션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같이 만나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이 추가될지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상세 메모 기능이라 해서 이건 이제 저희 그 통합관리 제품인 TMS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전국 각 지점 사무소에 연결된 저희 VPN 장비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메모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의 이제 사실 저희처럼 제품을 만드는 그 벤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실 고객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사실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기에는 좀 쉽지 않은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예를 들면은 뭐 판교에 있는 어떤 현장 사무소인데 그 현장에 해당되는 특정 코드는 뭐가 있고 또 그 현장의 관리자는 누구고 담당자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메일은 어떻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요 VPN 장비들이 언제 설치가 됐고 중간에 뭐가 변경이 됐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력 정보들을 남길 수 있는 메모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DLENC 운영 관리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TMS를 통해서 모든 지점 장비들에 대한 이런 이력 관리가 가능한 상세 메모 기능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인가 단말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기존 기능은 좀 복잡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원래 이제 이런 기능들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본사 쪽의 뭐 운영자분이나 관리자분들께서는 크게 뭐 불편함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왕이면 예를 들면 뭐 3번, 4번의 그 설정 과정을 거쳐서 비인가 단말에 대해서 허용 가능하게 설정을 하기보다는 단 한 번 마우스 한 번 클릭해서 허용을 하고 임시 허용 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제공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비인가 단말이 웹 접속을 시도했을 때 그에 대한 차단 로그 또는 허용 로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차단된 비인가 단말에 대한 로그인데 예를 들면 이런 로그 중에 하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임시로 원클릭에 맥 기반 주소로 등록을 해서 임시 허용 가능한 이런 이제 편의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저희 TMS 장비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그 전국 지도 화면을 기반으로 만약에 지점 사무소가 수백 군데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작을 했던 화면이라 지점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실제 이제 지점 사무소가 수백 군데인 고객사분들 입장에서는 요 지도상에 각 지점들에 대한 정보가 다 표시가 되고 우측의 리스트에서 각 지점들에 대한 상태, 지금 통신이 오류 없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장비가 꺼져 있던지, 아니면 장애가 났던지, 이런 이제 전국 각 지점의 실시간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점 모니터링 기능도 저희 TMS 장비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건설 현장에 맞는 그 커스터마이징한 편의 기능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최근에는 워낙 뭐, 편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클라우드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뭐, 클라우드 연동 기능도 사실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네네. 좀 자세하게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보안 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IT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될 텐데, 마침 이제 저희도 작년에 DLENC와 요 기능을 실제로 운영하고 구축을 하면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에도 이제 지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AWS라든지 Azure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서 VPN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먼저 MS Azure 쪽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정도쯤에는 VPN 정식 호환 가능 제품으로 저희 안랩 트러스트가드가 MS Azure 홈페이지에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같은 경우에는 동작 자체는 VPN 연결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이 동작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AWS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Azure보다는 좀 그 정식 호환 가능 제품 목록에 리스트업 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더 있어서 저희가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쯤에는 AWS에도 Azure처럼 정식 VPN 호환 가능 제품 목록에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 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저희 안랩이 DLENC와 VPN L2 필터링과 함께 VPN으로 기능 구성을 하면서 각 주요 기능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 구축을 해서 DLENC 고객사분들께서 얻으신 효과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L2 기반 제어 솔루션과 L3 기반 제어 솔루션 최소한 2가지 종류 이상의 솔루션이 필요하신 환경과 상황이었는데, 저희 안랩 트러스트가드에서는 저희 트러스트가드 단일 솔루션으로 VPN 기능뿐만이 아니라 L2 기반의 제어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2가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보다 하나의 솔루션만 도입하면 되니까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솔루션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보안 관리자 또는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관리나 운영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희는 단일 제품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가지 이상의 솔루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이러한 복잡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더 해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크게 3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사실 벤더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과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쓰실 분들이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쉽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작년 9월에 저희가 DLENC 본사와 전국 약 100여 개 지점을 연결하는 VPN 네트워크 구축을 했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도입 효과, 비용 절감이라든지 복잡성 해소, 그리고 편의성 향상 등에 대해서 다 DLENC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지점 수는 전국에 100여 개 정도 되는 지점에 작년 9월에 구축했던 당시에는 그 정도 숫자의 구축이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더 그 많은 지점에 추가적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명확하게 L2 필터링 기능과 VPN 기능을 결합해서 제공하는 그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연내에는 특허 출원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곧바로 이제 등록이 진행되면은 빠르면 내년, 조금 늦어지면 내후년 정도에는 특허 등록까지도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인과 단말 관리 방안에서 보여드렸던 차단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그 차단 페이지에서 안내 문구 정도만 그 고객사분들께서 수정 가능하신 정도의 범위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고객사분들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링크 같은 걸 더 삽입을 하셔서 다른 제3의 솔루션들과의 연동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실 수 있도록 차단 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고객사분들께서 원하시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정의하실 수 있는 기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AD 서버를 사용하시고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AD에 대해서만 연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고객사분들 구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AD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DB 또는 또 다른 이제 솔루션을 사용 중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AD 이외에 다양한 DB나 다양한 솔루션들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연동 DB 범위를 늘리거나 아니면 또 해당 기능에 대해서 API 형태로, 오픈 API 형태로 연동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 전부터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쉽게 보면은 SDN은 IPsec VPN의 넥스트 레벨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SD-WAN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SD-WAN이라는 기술 특성상 국내 환경은 아무래도 초고속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전 세계 최고죠. 굉장히 발달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SD-WAN 기본 컨셉은 사실 필요성이 낮을 수가 있는데, 기본 컨셉 이외에 SDN은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회선을 묶어서 그에 대한 트래픽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본 지점 구성에서 지점 관리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Qo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공되던 기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제공을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도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SD-WAN에 대해서 저희 그 IPsec VPN 쪽에 고도화된 형태로 적용을 하는 부분을 계속 연구와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암호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 그 정보보안 업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작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뉴딜 사업, 그 중에 이제 양자 암호통신 디지털 뉴딜 1차 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 정보보안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양자 암호통신 1차 년도 뉴딜 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의 연장으로 저는 실제 양자 암호통신 기반의 VPN 솔루션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뭐 빠르면 올해 말, 뭐 늦어져도 내년 초쯤에는 아마 저희가 정식으로 상용화된 솔루션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PN 쪽 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욱 보안성이 강화된 이런 양자 암호 통신 기반의 형태로 고도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이제 인가 단말, 비인가 단말,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맥 주소, IP 주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실 이제 IT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들인데요. 좀, 그래도 건설사 현장에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적용하셔야 하고, 이게 왜 솔루션이 이렇게 기능이 구성됐는지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설명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이제 그 DLENC 구축 사례는 뭐 내외부에서 제가 몇 차례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놀라기도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고, 누구나 이제 거의 뭐 전 국민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주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IP 주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L2 기반이라는 맥 주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주소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포트 번호 또는 포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제 포트 번호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각각의 차이점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럼 과연 왜 인터넷에서 도대체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주소가 3개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고민해 보거나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장표는 일반적인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PC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카카오톡을 해당 PC의 IP, 그리고 카카오톡의 서버 쪽에 해당하는 또 IP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PC,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카카오톡의 서버, 이렇게 이제 엔드 투 엔드 개념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기 위한 것에서 활용하는 주소가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중간에 무수한 라우터가 됐든 공유기가 됐든 스위치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장비들을 하나하나 경유해 가면서 거쳐갈 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집에 PC에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면 저희 집에는 공유기가 있겠죠. 그러면 PC에서 최종 목적지는 카카오톡 서버가 되겠지만 결국 바로 다음에 넘어가야 될 목적지는 저희 집에 있는 공유기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바로 다음 목적지에 대한 구분과 그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맥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장비들을 거쳐갈 때 이러한 맥 주소들이 사용이 되고, 실제 이제 해당 통신은 가장 끝과 끝에 PC와 서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PC에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PC 자체 내에서 또는 서버 자체 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일종의 주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특정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 포트 번호는 카카오톡이구나, 또는 뭐 이 포트 번호는 V3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구성된 이유는 뭐 이런 네트워크 컨셉이나 구성은 뭐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확립이 됐고 만들어졌던 거긴 한데, 결국엔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 관점에서, 우리 실생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를 줄 장난감을 샀다고 했을 때, 장난감 회사에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장난감 회사와 저희 집은 IP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에서 끝을 나타내는 식별할 수 있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중간에 이제 뭐 택배 회사도 거치고 택배 집화장도 거치고 실제로 택배원 분들이 택배를 갖다 주실 텐데, 이런 중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칠 때 바로 다음으로 가야 될 그런 뭐 집화장이든 택배 회사 주소든 이런 것들을 IT 쪽에서 맥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장난감 회사에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내겠지만 장난감 회사에 0이라는 직원분이 포장을 해서 보내고, 그러면 저희 집에서도 장난감을 제가 아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철수라면 철수가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장 그 0이라는 직원분이 보내서 철수라는 친구가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포트번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비 전하는 건설사 네트워크 보안 방안과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 골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랩 차세대 방화벽인 IPsec VPN with L2 필터링은 L2 단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L3 필터링은 못하는 것인지 질문 주셨는데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네, 굉장히 사실 좀 수준이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사실 있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화벽은 L3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 기능은 L3, IP 주소의 필터링이 맞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기능 자체는 L3가 아닌 L2, 맥 주소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L2 단에서 이미 맥 주소를 가지고 허용 또는 차단에 대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L3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방화벽 정책이라고 보시면 All Any Allow, 전체 트래픽에 대한, 전체 IP에 대한 허용 정책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이상적인 형태는 L2 필터링 그리고 연이어서 L3 필터링까지 실제로 레이어 순서에 맞게 방화벽 패킷 필터링도 동작을 하면은 베스트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컨셉의 L2와 L3를 플로어에 맞게 동시에 제어하는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L3 또는 L2에 특화된 형태로 이제 각 솔루션들이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L3가 메인 컨셉인 상태에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기능보다는 VPN 기능을 위주로 본지점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VPN 지점 내부에서는 L2 기반의 제어를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L3는 기본적으로 All Any Allow로 두고 L2에 대한 여러 가지 단말들에 대한 맥 주소 기반의 제어를 제공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지닌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네. 차별화한 기술이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PN과 L2 필터링을 하나로 딱 엮어서 제공하는 제품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그 IP 맥 기능이라고 하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IP 맥 기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1.1.1.1이라는 IP가 뭐 A, B, C, D, E, F라는 맥 주소일 때만 허용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의 기능이다 보니까 IP 주소 and 맥 주소라는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L2 필터링은 IP 주소는 아예 무관하고 A, B, C, D, E, F라는 맥 주소만 가지고 허용을 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컨셉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뭐 L2 맥 주소를 가지고 허용을 하거나 차단하는 거라서 특별히 뭐 차별화 가능한 그 포인트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없는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고도화되고 편의 기능들도 더욱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저희가 차별화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고 보이고 건설사에서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이런 IT 도입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편의 기능들을 좀 마련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동적이고 일시적 지점의 특성을 고려하면 VPN보다 IPsec 기반의 SDN 구성을 생각할 것 같은데 IPsec VPN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IP색을 선택하신 저희 고객사이신 DLENC에서 아마 답변이 가능하실 텐데, 뭐 어차피 뭐 오랜 기간 저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본지점 구성은 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나 제품이 IPsec VPN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익숙하시기도 하고 VPN 본연의 기능 그 자체만 일단 있으면 됐었던 상태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SDN이다 또는 SD-WAN이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활성화도 되고 있고는 한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거나 레퍼런스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SDN으로 구성을 하셨어도 요 구성에서는 됐겠죠. SDN이야 뭐 VPN이나 방화벽 같은 기능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상 형태로 그냥 된 거 올리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확한 이유는 뭐 DLENC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존의 DLENC에서는 VPN과 L2 솔루션을 각각 사용 중이셨던 환경이시고 거기에 이제 큰 변화 없이 VPN만을 사용한 전체 트래픽 제어를 원하셨던 게 가장 컸기 때문에 기존 구성과 큰 변화가 없는 SDN이나 SD-WAN 같은 걸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변화하거나 구성에 변경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보편적인 IPsec VPN을 고려하셨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다 좀 보편적인 기술로 적용을 하셨다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입니다. IP 스푸핑 아니면은 디도스 공격 같은 재래식 공격 외에도 최근에 지능화하는 침해 공격들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안랩이 정보보안 업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전 방식의 레거시한 공격뿐만 아니라 지능화된 보안 침해 공격이라고 질문하신 거 보면 결국엔 랜섬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로데이 어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공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그니처 기반이나 이러한 형태로 저희 방화벽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IPS 전용 장비라든지 또는 디도스 공격 대응 전용 장비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공격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 방화벽에서도 기본적인 침해 공격들은 방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가장 최신의 예를 들면은 방어가 가능한 시그니처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직 그게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제로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런 게 시그니처가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막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로 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윈도우 계열 OS나 IoT 기기 같은 디바이스 기반 제어용 OS인 경우에도 제어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저희 방화벽인 안랩 트러스가드에서도 디바이스 기반 제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 중인 OS는 일단 윈도우 OS와 모바일 쪽은 아직 뭐 현재 제공 중이진 않고 반영 예정인 게 가장 뭐 많이 활용하시는 iOS나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지원 예정인데 보통 그 IoT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 리눅스라고 해서
그런 부분, 그런 이제 OS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 디바이스 기반저에서는 인베디드 OS 쪽까지는 아마 그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인베디드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이런 PC나 모바일 같은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사람이 만지거나 뭐 이럴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디바이스 기반 제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가지고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액션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디테일한 제어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서는 사람이 만질 일이 없는 IoT 기기는 사실 컨셉에 좀 맞지는 않고,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그 인베디드 리눅스 OS에 대한 에이전트 지원 OS로 추가는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바일 쪽으로는 이제 좀 확장을 하고 계시고, 네. 네, 이제 사람이 건드릴 뭐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히 이런 제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이셨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VPN 접속자 수와 이용자 수가 증가할 때 운영 안정화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VPN, IPsec VPN은 아무래도 그 본사와 지점 간의 연결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본사는 아마 한 개일 거고, 이제 지점은 뭐 수십 개가 됐든 수백 개가 됐든,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수만 개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지점의 규모는 작더라도 개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데, 각 지점들에서 트래픽 양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 양이나 필요하신 대역폭을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관리자 또는 운영자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급의 지점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VPN 제품들은 대부분이 지점 단에 구축할 수 있는 그 라인업이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트래픽이 정말 많지 않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장비, 가장 작다는 얘기는 결국엔 성능도 가장 낮고 리소스나 이런 부분도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트래픽 양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은 지점이다 싶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윗급의 지점 장비를 도입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VPN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점의 네트워크 상황이나 트래픽 발생 양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모델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점별로 뭐 고객사마다 다를 수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된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내 방화벽 TG 기능 중에 IP 맥 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맥 주소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이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내용 말씀드리면서도 설명드린 내용이거든. 아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이 등록됐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IP 맥 제어 기능은 IP와 맥을 가지고 제어하고, 오늘 말씀드린 맥 제어 기능, L2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IP 무관하게 맥 주소만 가지고 제어를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께서는 내부에 있는 메인 VPN이 안랩이 아니라 타사 VPN인데 연동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제약 조건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뭐 연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뭐 IPsec이라고 하는 표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랩이나 아니면 타사의 VPN이나 동일한 표준인 IPsec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동이 다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VPN 업체들도 공식적으로는 연동에 대한 지원을 개런티하지는 않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어 기능에 활용되는 IPsec 또는 IK라고 하는 프로토콜 자체는 모든 VPN 제품들이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TCP 가속화라든지 아니면 지정 관리에 있어서 트래픽에 대한 또 다른 부가적인 제어 등에 있어서는 표준에 없는 그런 이제 추가 기능들을 넣는 그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프로토콜이라는 건 사실 둘 간의 약속이 된 그런 표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속되지 않은 서로 모르는
그런 플로우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동작이 뭐 연동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본사의 VPN 장비는 저희 안내 건데 지점 장비는 뭐 다른 타사 VPN이라고 했을 때 둘 간의 연결인데 통신에 장애가 났다. 그럼 과연 이게 안내배 장비의 장애냐 아니면 타사 제품의 장애냐 그런 부분도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능 고도화라든지 개선에 있어서 제약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체 간의 제품 간에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VPN 제품들도 기술적으로 연동은 될 것이라고 다 말씀은 드리지만 고객분들께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벤더 입장에서 공식적인 개런티는 사실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좀 오랫동안 써야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좀 그래도 이제 같은 제품들로 하시는 게 낫다 하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설사 본사와 국내 뭐 이런 지사, 지점 이런 게 아닌 해외 사이트인 경우에 네.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레이어 2 기반의 보안 솔루션과 IPsec VPN을 같이 구축하는 것만으로 보안 운영 관리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능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질문에 다 담아주신 좋은 질문이라고 보이는데요. L2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맥 주소를 가지고 허용을 하겠다 또는 차단을 하겠다인 거고 그리고 VPN이라는 건 둘 간의 본사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이 제가 이제 구축 사례에서는 주로 이제 국내 건설 현장에 대한 지점 구축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VPN, IPsec VPN에서 지점의 위치가 국내건 해외건 사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영향은 없고요.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맥 주소를 가지고 허용 또는 차단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시고 그런 정보들이 다 이미 준비가 되셨을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L2 필터링을 가지고 VPN과 같이 결합을 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보안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실 거고 만약에 이제 L2 기반의 제어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없으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맥 주소들을 허용을 해야 되고 그런 리스트들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먼저 진행이 되신다면 마찬가지로 지점 내에 내부 단말들에 대해서 맥 주소 기반으로 VPN과 결합해서 충분히 보안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아직 질문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답변을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안내 측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실 겁니다. 오늘 적지 않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임진우 차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다른 고객사 분들께서도 사용하시기 충분히 좋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 그 건설업 관련 고객사 분들께서 많이 본 방송을 시청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보안이라는 게 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쪼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설명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보안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고민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다들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랩은 뭐 저희 국내에서 저희 정보보안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이런 뭐 방화벽 기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가장 바라는 거는 결국에 뭐 보안이 잘 활성화되고 보안이 강화돼서 결국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는 기대하고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안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격려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제 준비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발표와 소감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